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식을 발효시키면 왜 영양이 많아지는가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발효 음식이 굉장히 많죠. 다 전통 발효 음식인데요. 사람들이 음식을 발효시킬 때는 어떻게 하면 발효를 잘 시키려고 이렇게 용을 쓰죠. 왜냐하면 발효를 잘 시킬수록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맛이 있어졌을까요? 발효가 잘 될수록 왜 더 맛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영양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을 더 쉽게 해석하면은 발효를 잘 시킬수록 그 영양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발효를 잘 시켰다는 뜻은 미생물 숫자가 최대한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럼 미생물이 최대한 증식해질수록 왜 건강에 또 좋고 맛이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그 증식한 미생물이 바로 영양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생물은 대사산물로 효소도 만들고 비타민도 합성해내고 단세 지방산도 만들고 그리고 그 증식한 미생물 자체가 사람한테 영양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발효를 잘 시킬수록 그 미생물을 최대한 증식시킬수록 음식이 맛있어지는 거고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그만큼 영양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자, 맹물은 맛이 없죠. 왜냐? 그 영양이 없기 때문에 맹물 맛이 드는 것입니다. 자, 동치미를 막 담아놨을 때는 짜고 밍밍하고 맛이 없어요. 근데 발효가 되면은 감칠맛 나고 시원하고 맛있어졌어요. 자, 그 이유는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영양을 얻기 위해서는 발효시켜서 먹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 생 잎사귀를 먹는 것보다는 김치로 먹는 게 훨씬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빵도 자, 밀도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뭐 수제비나 뭐 칼국수로 먹는 것보다는 발효시켜서 빵으로 먹는 게 더 많은 영양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장에서 좀 더 발효가 쉬워서 또 변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을 때는 그 소금만 넣고 발효시킨 빵을 먹는 게 이 수제비나 짜장면 이런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콩을 단순하게 쪄먹지 않고 청국장 된장으로 만들었어요. 자, 발효를 시키면은 그 더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막걸리도 왜 좋은 술이 된 건가요? 바로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영양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백미 쌀로만 만들었지만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백미에 없는 다양한 영양물질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막걸리가 좋은 술이 된 것이죠. 알코올은 있지만.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천기 누설에 나왔는데 13년 동안 이 오로지 막걸리만 하루에 4대병씩 먹으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만약에 그냥 백미밥만 먹고 살았으면 영양 부족으로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로지 막걸리만 먹고도 13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막걸리에는 영양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 발효 음식을 살펴보면은 전부 다 맛있습니다. 자, 밀도 그냥 수제비로 먹는 것보다 빵으로 먹으면 훨씬 맛이 있죠. 바게트 같이 소금만 넣고 만들어도 맛있어요. 그 이유는 발효되면서 영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김치 우리가 배추나 이 김치 담는 어떤 채소를 한번 단순하게 쪄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며칠만 먹으면은 풋내 나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김치는 삼시세끼 정말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발효되면서 그렇게 영양도 많아지고 풍미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막걸리도 이 백미하고 누룩으로만 만들죠. 백미나 누룩을 뭐 꼬두밥이나 누룩 먹어보면 맛이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막걸리를 발효시키면 참 맛있습니다. 시원하고.
그래서 주당들이 그렇게 술을 먹는 거겠죠. 제가 먹어보면 막걸리가 아무튼 제일 맛있어요. 어, 자, 우리가 콩을 맨날 삶아 먹어보십시오. 그거 들어가는가. 먹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청국장, 된장은 참 평생 먹어도 질지가 않아요. 그리고 속이 편하죠. 된장국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발효시키면은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또 영양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례가 저 누룩이 있잖아요. 자, 누룩은 분명히 백미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누룩을 소분하다가 누룩이 이제 땅에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쓸어서 봉투에 좀 담아갖고 이렇게 한쪽에 오래 놔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주변에 그냥 그렇게 구더기가 많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우리가 쌀을 여름에 벌레 생길 때 보면은 아주 적은 벌레가 생깁니다. 눈에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근데 이 누룩에서 생긴 구더기는 굉장히 커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 영양이 많은 곳일수록 큰 구더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소나 과일이 썩을 때는 구더기 안 생기죠. 영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쥐가 썩을 때는 큰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만큼 그 영양이 많기 때문에 큰 구더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누룩에서 쌀벌레보다 큰 구더기가 생긴다는 것은 쌀보다 훨씬 많은 영양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 누룩균들이 그 증식을 하면서 다양한 뭐 비타민이라든가 뭐 효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양물질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어떤 분이 누룩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이렇게 이 화단에 이렇게 나무 옆에 이렇게 묻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서 구더기가 그냥 바글바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영양이 많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누룩을 이게 물에 불렸다가 좀 그냥 씹어 먹기도 합니다. 소화기가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드셔도 좋은데 일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누룩을 만들 때 이 파주에 그 누룩을 만드는 어떤 기술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말이 그 누룩을 만들다가 이제 이렇게 이 짜투리가 나오면은 그걸 버리지 않고 그냥 모아서 시골에서 이 토끼를 키우는 장인어른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말로 만들어서 토끼한테 줬더니 토끼가 잘 먹더랍니다. 근데 그 장인 말이 그 토끼를 잡아먹었더니 토끼가 참 맛있더라. 자, 왜 맛있어졌을까요? 즉 영양 섭취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 고기가 맛있어졌겠죠. 즉 이 누룩, 즉 그 발효시킨 누룩 같은 것을 먹였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많이 돼서 토끼 고기가 맛있어진 것이죠. 그리고 옛말에 소한테 누룩이라든가 막걸리를 먹이면은 이 소고기가 참 맛있다. 그런 말이 전해온다고 제가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발효를 시키면은 원래 영양도 분해되어서 온전히 흡수되면서도 또 원물에 없는 또 다른 영양까지 거기에 보태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현미효소를 살펴보면 이 현미를 밥으로 먹으면은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하는데 이것을 발효시키면은 이 누룩이나 이 미생물이 효소를 분비해서 현미의 영양을, 즉 독성을 제거하고 영양을 쪼개서 현미의 영양은 온전히 흡수되게 하면서도 그 증식한 미생물이 현미에 없는 영양까지 만들어줘서 어떤 발효 음식보다도 가장 많은 영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중에는 다양한 섭생법들이 있는데요.
이 녹즙이라든가 생식 교리에서 말하기를 이 모든 음식은 생으로 먹어야 된다. 즉 시래기나 말린 나물을 먹으면은 뭐 혈관을 막고 결석을 만든다. 그러면서 우리 전통 음식인 이 김치라든가 된장도 그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뭐 곰팡이가 암을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못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숙죽, 콩나물 이런 것까지 생으로 먹고 현미도 생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녹즙, 즉 녹즙도 생이죠. 녹즙을 먹으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것은 정말 인간 소화기의 어떤 소화 기전도 모르면서 하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연 1000년이 넘게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치로 만들어진 우리 전통 음식이 과연 나쁘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말이 맞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선조들이 또는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 생현미를 씹어라, 생채소를 먹어라, 녹즙을 먹어라 이미 그렇게 적어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어느 민족도 그 생녹즙이라든가 생채소 또는 생쌀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전통 음식인 김치나 된장, 청국장도 먹으면 뭐 암에 걸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은 이 발효음식을 못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하는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녹즙 먹고 또는 생곡식가루 먹고 이 생식을 하다가 망가진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하길 21세기의 식생활은 1차 소금 맛, 2차 소스 맛의 시대를 지나 제3의 맛, 즉 발효 맛이 지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효 음식은 맛도 있으면서 약이 되니 이 질병이 난무할수록 이 발효 음식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자, 발효를 시키는 것은 자, 이렇게 발효를 잘 시킬수록 우리는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날수록 우리는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 증거가 끝까지 꼬들한 편이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식을 한다고 막 무슨 항산화 물질이 많으니까 또는 영양이 살아있으니까 생으로 먹어라. 뭐 통곡식을 먹어라. 고기보다 좋은 단백질인 콩을 먹어라. 견과류를 먹어라. 그리고 야채는 식이섬유는 장에 좋다. 이런 것을 많이 먹어라. 그래서 건강식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것 위주로 많이 먹죠. 자, 그러면은 대장에서 발효가 안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한테 영양을 만들어주는 유익균은 증식을 못하고 독소를 만들어내는 부패균만 증식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악취나는 변이나 방귀입니다. 자, 이렇게 먹는 것은 차라리 흰쌀밥에 고깃국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것보다 못한 짓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발효의 명인이라는 것은 미생물을 최대한 잘 증식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명인의 비법은 뭔가요? 바로 미생물들한테 입맛을 잘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뇌를 잘 키우려면은 그 뇌한테 조건을 잘 맞춰줘야죠. 우리가 닭을 키울 때 또는 작물을 키울 때 조건을 잘 맞춰주고 영양을 넣어주죠. 자, 그 조건이 뭔가요? 바로 온도, 습도, 쉬운 먹입니다. 우리 대장에서 온도, 습도는 이미 맞아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쉬운 먹이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전술이 바로 명수식 섭생입니다. 제가 뭐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섬유질 반찬을 여러 가지 먹을수록 과도한 섬유질이 돼서 오히려 장에서 부패를 한다. 자, 우리가 막걸리 담을 때 백미로, 단순하게 백미로 담지만 발효가 잘 되면은 그게 영양 물질이 가장 많아져요. 자, 그런데 거기다 영양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고 막 콩도 넣고 팥도 넣고 뭐 상추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막걸리 발효가 잘 되겠어요? 아까 그 발효가 어려운 것들이 이 발효를 방해해 버리겠죠. 그러면 막걸리 발효가 미흡하게 일어나면은 그 막걸리에서 우리가 영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김치를 발효시킬 때는 좀 발효가 미흡하게 일어나도 부패는 안 일어나죠,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 대장에서는 반드시 부패가 일어나 버려요. 그냥 발효가 미흡하게 일어나고 부패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발효가 잘 안 일어나면 반드시 부패가 일어나 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효의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맞춰줄 때 이 장내 미생물이 쉽게 증식을 하는가. 그게 바로 제가 명수식 섭생에서 드시지 말라는 것들, 그 음식들을 식단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과도한 섬유질을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생물한테 최대한 조건, 즉 최대한 쉬운 먹이, 이것들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영양을 얻는 방법은 바로 음식을 발효시켜서 먹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다 발효시켜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야채를 김치로 발효시켰고, 콩은 청국장 낫또로 발효시켰고, 막걸리로 이렇게 발효시켜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장의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영양을 최대한 얻으려면은 장내 발효가 쉬운 먹이를 넣어줘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